네, 저희 히트 웹패킹 스터디 2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이번 주차의 주제는 이제 HTTP와 HTT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3월 26일 목요일까지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프 스위트를 설치하는 과제 준비물입니다. 버프 스위트는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웹패킹 분야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유명한 그중에서 되게 유명한 웹해킹 툴이고요. 네, 이거를 설치하고 오셔야지 이제 3월 26일 실습을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바로 이제 버프 스위트를 설치하는 영상이 나올 건데요. 그거를 참고해서 되게 쉬우니까요. 한번 따라 하셔서 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TTP를 주제로 한다고 하는데 HTTP가 뭐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중요한 건 이 프로토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토콜이라고 고유 명사로 나와 있기도 하고 통신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 진짜 통신을 위한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웹서핑을 하면은 자, 구글 같은 검색창에 여기 히트는 세계 최고의 정보 보안 동아리이다. 네, 사실이죠. 이거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네, 저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이 밑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저희 웹에는 두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고 다른 하나는 서버입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는 이런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 컴퓨터가 되겠고, 서버는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반환하는, 여기서 웹서버가 되겠죠. 구글 웹서버가 되겠죠. 네, 구글 웹서버가 이제 서버가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웹서핑을 할 때, 어,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편하게 검색 결과를 받아보는 거는 다 이제 밑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통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연어로 쉽게 한번 추상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 클라이언트에서 히트는 세계 최고의 정보보안 동아리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요청할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서 그래 너에게 받은 요청에 응답할게 하면서 검색 결과를 반환을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컴퓨터가 이렇게 한글로 자연어로 귀엽게 소통을 할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길고 긴 이제 HTTP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검색 결과를 요청하는 메시지이고요. 이게 서버에서 응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HTTP는요,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일종의 문법, 메시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다른 주제로 가서 이제 포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딴 길로 새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세 개간 한번 합쳐 드리려고 합니다. 포트는 이제 네트워크의 종단점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포트라고 하면 보통 이제 USB 포트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아직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IP 주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통신에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방대한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큰 거기에서 어,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한데요. 보통 IP 주소가 그 주소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203.255.33.4도 제 IP인데요. 네. 그 통신하는 모습을 IP 주소로 통신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목적지는 지금 111.111.111.2입니다. 지금 배달 온 아저씨한테 111.111.111.2를 목적지로 해서 이제 배달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걸 보고 111.111.111.2로 가겠죠. 네, 갑니다.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아파트 111.111.111.2라는 데는 잘 찾아왔어. 근데 그게 아파트였던 거야. 단독주택이 아니야. 그래서 배달을 하려면 호실을 알아야 되는데 호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에는 IP 주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로 통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아니라 소켓 주소라는 주소가 필요한데요. 이 소켓 주소는 IP 주소에다가 포트 번호까지 포함한 네, 주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11. 이 IP 주소에다가 80이라는 호실 번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저씨가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0이라는 게 뭐냐? 아니, 그 전에 이렇게 IP 주소 뒤에 땡땡 콜론 한 다음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포트 번호를 말하고요. 8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게 HTTP의 포트입니다. 웰노운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HTTP의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80번 호실에서 이 배달 아저씨의 배달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와 이 포트의 개념을 한번 섞어서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좀 크죠? 왜냐면요, 서버에는 이렇게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정말 다양한 호실들이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여기도 서버에도 80번 포트, 80번 호실이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아까처럼 히트는 세계최고 정보보안 동아리다 라는 검색 결과를 요청할게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 배달 아저씨가 이 메시지를 싣고 서버로 갑니다. 서버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80번 서버로 80번 포트로 가게 됩니다. 80번 포트에는 이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은 뭘 기다리냐? 이걸 이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고요. 메시지가 응답을 번에서 해가지고 80번에서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로 가져오게 된다. 사실 좀 단순한 그림이긴 한데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도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가 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이제 HTTP 프로토콜의 네, 구조이고요. HTTP 프로토콜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메시지를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약간 프레임워크,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TTP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HTTP가 어떻게 통신되는지보다는 웹패킹 분야에서는 이 메시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배달 아저씨가 싣고 달리는 메시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HTTP, 발음이 어렵습니다. HTTP 메시지는요, 아까 보셨던 이것들이 메시지인데요. 값, 요청과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보내는 것을 요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HTTP 요청 메시지라고 하고요. 이 요청 메시지에 해당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돌려주는 HTTP 메시지를 HTTP 응답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요청 메시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응답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메시지에는 구조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요청과 응답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HTTP 이 메시지의 구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먼저 요청 메시지든지 응답 메시지든지 둘 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곤충은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는 것처럼 얘는 머리랑 몸으로만 나눠지는데요. 머리 부분을 헤드, 그다음 몸 부분을 바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네,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헤드를 좀 더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헤드는요, 이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시작줄과 헤더로 나뉩니다. 먼저 시작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줄과 헤더는 둘 다 이제 요청 메시지든 응답 메시지는 둘 다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뒤로 못 가네. 네. 시작줄과 헤더. 그러니까 HTTP 헤드와 HTTP 바디는 요청과 응답 메시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HTTP 헤드의 시작줄과 헤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HTTP 요청만 한번 볼게요. HTTP 요청의 시작줄에는요. 시작줄이 여기 위에 보이시는 파란색인데요.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죠. 보시면 포스트 하고 띄고 슬래시 띄고 HTTP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작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그다음에 요청 대상, HTTP 버전인데요. 요청 대상은 말 그대로 이 HTTP 메시지를 보낼 곳입니다. 보낼 장소고요. HTTP 버전은 말 그대로 그 버전이고요. 메소드가 중요한데요. 메소드는 그러니까 서버가 수행하기 바라는 동작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류의 요청이냐를 명시하는 게 이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는 거의 총 8가지가 전슬라이드 8개가 있다는데 9개가 있네요. 네, 되게 많은데 9개가 있는데 get과 post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get은 리소스 조회라고 하는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네이버.com을 치고 엔터를 누른다. 그럼 네이버 웹페이지가 뜨잖아요. 이 웹페이지가 뜨는 게 네이버 웹 문서를 조회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조회할 때 이 get 메소드를 쓰고요. post는요 되게 알기 쉬운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로그인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해야 할 때 포스트를 많이 쓰고요. 또 예를 들면은 만약에 게시판 웹사이트에서 글과 댓글이 썼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른다 하면은 제가 쓴 글과 댓글 정보가 서버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등록할 때 포스트 메소드를 많이 씁니다. 전 슬라이드까지는 HTTP 요청의 시작줄을 봤고요. 지금 보는 거는 HTTP 응답의 시작줄입니다. 응답의 시작줄은 좀 달라요. 이것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HTTP 버전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코드랑 처리 사유가 나오는데요. 처리 사유는 이 상태 코드에서 비롯되는 거여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태 코드는 이제 유저 요청을 수행을 했는지 못했는지 수행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자리의 숫자로 나와 있고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 코드는 네, 세 자리로 구성이 되고요. 1로 시작하면 이제 요청 처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2로 시작했을 때가 이제 성공,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00, 200이 나오면은 그냥 단순히 네, 요청이 성공했다를 의미합니다. 3xx는 이제 리다이렉션이라고 이제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떤 링크에 접속했는데 그 링크에서 자동으로 다른 링크로 다른 사이트로 막 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3xx 상태 코드를 반환하고요. 이제 4로 시작하는 거 되게 유명하죠. 4로 시작하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잘못했다. 5로 시작하는 건 서버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데요. 4로 시작하는 거 유명한 게 그 뽀뽀 404 있잖아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오류로 요청 실패할 경우 이렇게 4xx가 나오고요. 5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서버의 기이나 오류로 요청 실패할 때 5로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놓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200 아니면은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거랑 4로 시작하는 거, 5로 시작하는 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HTTP 요청과 응답의 시작 줄을 봤고요. 다음은 저희 지금 헤더를 보고 있는 겁니다. 헤더는요,
요청과 응답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데이터들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버가 응답을 내리잖아요. 응답을 내릴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 이 헤더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응답을 내릴 때 참고한 정보들인데 이게 조작이 가능해가지고요. 혹시 서버가 신뢰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조작을 하면은 그게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HTTP 요청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헤더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게 헤더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그러니까 표준이 있거든요. 국제 표준이 있어가지고 예, 헤더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다가 또 이제 개발자 마음대로 임의로 추가한 헤더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는 건 진짜 불가능하고요. 자주 쓰이는 거 몇 개는 알아두면 좋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몇 개를 좀 자주 쓰이는 걸 좀 준비를 했고요. 아니면은 보통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거나 자주 쓰이는 거 아니면 그때그때 검색해서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알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 헤더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띵땡 뭐뭐 이거를 흔히 컴퓨터 과학에서 키 밸류 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의 헤더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나타내는 헤더들이고요. 유저 에이전트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세 가지 헤더들은요. 요청 HTTP 요청에 사용되는 헤더들입니다. 먼저 유저 에이전트 헤더는요. 어, 제가 지금 요청을 보내고 있는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지금은 크롬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되게 많은 정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도 있고 또 accept는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는데 요청을 보내면 이제 서버가 응답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응답을 만약에 그 응답 이게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 클라이언트는 응답으로 텍스트랑 HTML 파일만 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서버는 텍스트랑 HTML 응답을 이제 반환을 하겠죠. 그러니까 막 이미지나 그런 걸 주면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너 응답을 해도 클라이언트인 나는 모른다 라는 의미고 accept language는 이제 문서에 한국어 문서만 한국어 HTML 문서만 받겠다 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지 정보인데요. 어, 네, 이건 되게 많이 쓰입니다. 호스트라는 헤더인데 호스트 땡땡 example.com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example.com을 대상으로 하는 HTTP 요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인증 상태 정보인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이제 쿠키 값, 쿠키에 대한 정보가 이제 HTTP 헤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오스라이데이션은 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HTTP 헤더들은요, 다 이런 RFC 2616이라는 국제 표준에 의해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릴 텐데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헤더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네, 조작은 가능하고 서버가 신뢰하는 헤더를 조작을 하면은 이제 웹해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다음은 바디입니다. 저희가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HTTP 요청이나 응답 둘 다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는 아니긴 한데 전달하는 요청과 응답의 데이터이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네, 아까 그 구글 검색 예시를 보면요. 제가 히트는 세계 최강이 아니라 최고의 정보 보안 동아리다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그러면 get 요청이 간 겁니다. get 요청이 가면은 이제 그걸 보고 웹서버는 아,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돌려줘야겠다. 돌려줄 때, 그 제가 요청한 데이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요청한 데이터를 이제 바디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어, 요청하는 HTTP 메시지에는 바디가 없고 응답하는 HTTP 메시지에만 이제 바디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요청하는 메시지에도 이 바디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할 경우 제가 그 포스트가 뭐라 했죠? 그 막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할 때, 그다음 막 게시글에 등록할 때 뭐 있잖아요. 제가 게시글을 썼습니다. 게시판에 제목은 뭐 오모세고 내용은 히트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이 get 요청의 바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디에 들어가서 요청 메시지가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복잡한데 실제로 한번 실제 HTTP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HTTP 요청과 응답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요청이고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저희가 다음 주에 이번 주 목요일에 사용할 요청, 무슨, 버프 스위트입니다. 버프 스위트로 지금 이제 요청 메시지를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성명 부분에 정보 보안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제가 검색 버튼을 누른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포스트 메소드겠죠? 왜냐하면 제가 정보 보안이라는 데이터를 썼으니까. 약간 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오시게 됩니다. 특히 검색은 걔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검색은 보통 이제 포스트 요청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둘 다 많이 씁니다. 둘 다 많이 쓰는데 네, 둘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데 아까 보셨던 호스트도 있고 쿠키도 있고 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고. 근데 보실 거는 이 밑에입니다. 이 윗부분이 헤더고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3번 줄, 23번 줄이 띄어 있죠. 그 띈 줄 다음부터 이제 바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규칙입니다. 한 줄을 띄우고 그러니까 빈 한 줄을 통해서 위는 헤더고 아래는 바디를 뜻합니다. 보시면은 콜 네임 뭔가 약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죠. 한 다음에 무슨 이제 %C1 뭐 A4 B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겁니다. URL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입력한 정보 보안이라는 글자를 URL 인코딩으로 인코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콜 네임에 정보 보안이라는 저희가 입력한 검색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네. 인코딩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일단 바디만 봅시다. 바디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검색한 정보 보안이라는 검색어에 대한 결과가 결과를 담은 HTML 페이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HTML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어, 사실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찾아봐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냥 꾸미기? 꾸미기라면 좋은가? 네.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언어인데요. 제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간단하게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제 예시를 가지고도 HTTP의 요청과 응답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됐고요. HTTP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HTT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HTTP랑 S랑 뭐가 다르냐? S만 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 S가 이제 secure, 안전하다는 뜻의 그 secure라는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HTTPS는 안전한 HTTP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HTTP는 안전하지 않냐는 뜻이냐? 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챗GPT가 차이를 분석을 해줬는데요.
HTTP랑 HTTPS는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HTTPS는 기존 HTTP에다가 TLS 암호화를 적용한 겁니다. TLS라는 거는 이제 TCP 레이어 시큐어 하는 건데요. 그냥 암호화된 HTT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합니다. 어떻게 더 안전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 지금은 HTTP인 상황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요청과 응답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완전 나쁘고 사악한 공격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공격자가 있습니다. 이 공격자는 이 HTTP일 경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는 사이에 껴가지고, 나쁘죠? 사이에 껴가지고 이 둘의 대화를 주고받는 거를 감청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해킹에서 MITM, Man in the Middle, 중간자 공격이라고 자주 합니다. 그래서 HTTP일 때는 이 중간자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앞에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의 표시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HTTPS 프로토콜을 쓰는 게 아니라 HTTP 프로토콜 써가지고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큐어 자물쇠 표시 있는 거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프라이베이트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공격자가 너네가, 그러니까 서버랑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감청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다 HTTPS입니다. 그래서 HTTP 쓰는 거는 좀, 왜 이러지? 라고 의심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오래된 홈페이지나 그런 건 HTTP인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강의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27분이 돼버렸네요. 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목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